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를 들어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픈 AI가 새로운 생성 모델인 소라를 공개했어요. 네. 시장의 반응이 좀 뜨겁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소라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어로 하늘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소라 이렇게 됐는데 소라색. 소라색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로 하늘이란 뜻인데 사실상 이게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를요, 이제 비디오 데이터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창조 능력이 더 개발이 됐다. 그래서 딥러닝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거대 언어 기술이 이렇게까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저기 소라로 만든 화면입니까? 오픈 AI에서 이제 소라 했는데 저 화면은 거의 실사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주는 거죠, 저렇게. 강아지 3마리가 눈밭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영상이 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 20초,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비슷한 서비스가 한 20초짜리 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는데 1분까지. 지금 이제 소라는 1분에서 고화질의 이제는 영상이 이제 조금 있으면 1분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주면은 저렇게 이제 영상으로 쉽게 이렇게 컴퓨터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그렇게 되면은 광고 영상이라든지 그렇죠. 짧은 영상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냥 저걸로 그냥 해결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술력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무한한 가능성을 저는 소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개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물리적 세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과 중국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오픈 AI 같은 경우에 MS의 지원을 받고 있고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이런 그 AI 기술, 챗 GPT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술 개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보기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업계의 변화가 판도가 많이 이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고 일어나면 이제 AI 기술과 관련된 신기술부터 뉴스는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지금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이제 관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도 관련주들의 주가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오픈 AI 관련주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 오픈 AI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왜냐하면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서 이제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셀바스 AI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콘텐츠를 영상 콘텐츠로 또 바꿔주는 이런 기술 개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여기는 국방 영상 이런 쪽으로 좀 유명한 회사이기도 한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비디오 영상 분야에 또 특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리토도 있죠. AI 번역 서비스.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챗봇, AI 챗봇 기술력 가지고 있는 회사.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를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순환매 장세가 오면은 항상 이게 테마주로 이렇게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테마주에 묶여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좀 인기가 시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슈가 이제는 사이클이 또 있잖아요. 소진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왔잖아요. 테마주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픈 AI의 소라 이게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이 기대도 있지만 반면에 우려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거짓 정보, 맞습니다. 거짓 영상 이런 걸 활용할 수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건데 우려는 없이 좀 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매체가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현실감을 현실을 엿먹이는 기술이다. 그래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리얼리티에 대한 정말 허상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짜 정보라고 하면 문장, 그러니까 텍스트죠. 그다음에 사진,
어설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짜인지. 예, 이런 걸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영상까지도 더 네.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선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가짜 정보가 세상을 뒤엎잖아요. 예를 들어 그 심각한 주제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오픈 AI 올트만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번에 그 소라라는 기술을 특정 그룹에게만 먼저 보여줌으로써 안정성을 먼저 꾀하겠다. 그 특정 그룹은 결국에는 AI를 연구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은 그 콘텐츠를 창작하시는 소수 예. 이런 분들에게 먼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일반에게 공개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소라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유로 챗 GPT를 쓰고 있는데 이거 언제 소라 나도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일반인들은 쓸 수 없군요. 예, 일반인들 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고 만약에 소라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로 제 얼굴을 협상해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도 예.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AI 분야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고 특히 오픈 AI가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데 뭐 오픈 AI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9,300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거 갖고 이제 앞으로 더 진짜 기발한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도 AI 반도체를 위해서 133조 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게 세상 돈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AI 분야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금액이 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잖아요. 체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9,300조 원이라는 게 전체 그 2030년 돼야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지금 예상으로는 1,300조 원이거든요. 몇 배입니까 도대체? 지금 몇 배예요? 솔직히 그 금액을 이제는 샘 올트먼이 이제는 펀드로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기술 개발하겠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엄청난 자금이 이제는 모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자극받아서 이제는 손정희 회장이죠. 소프트뱅크가 비슷한 취지로 해서 이제 자체 AI 칩을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펀드를 조성하겠다. 뭐 사우디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도 만나고 자체적으로 또 투자도 하고 했는데 돈이 중동에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 소프트뱅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코드명 이자나기 이게 일본 창조신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명 이자나기를 통해서 이 펀드를 조성하겠다. 프로젝트 이름을 정했는데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그 오픈 AI에서 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소라라고 했을까? 아니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자나기도 그렇고 소라도 그렇고 왜 자꾸 일본이죠. 나옵니까? 여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일본의 AI 기술이라든지 회사들이 굉장히 그 앞서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해서 국가가 아시잖아요. 팩스로 보내거든요. 아직 그 기업들은 전송을 할 때 CD-롬도 쓰고. CD-롬도 쓰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소사이어티 5.0 발표하면서 이거 이제는 정보 기술화하자. 그래요.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죠. 규제 혁파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AI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아마 말씀드렸던 소프트뱅크가 있고요. 또 하나 회사가 이제는 프리버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프리버드 네트워크 회사에 대해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최근에 이제는 프리버드 네트워크라는 이 그 팹리스 회사거든요. 자체 AI 칩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2나노급의 이제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수주를 했어요. 거기가 바로 프리퍼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호재에 대해서 아실 거고. 근데 이 프리퍼드 네트워크라는 데가 어떤 회사길래 지금 삼성전자한테 TSMC였거든요. 원래 거래처가. 이걸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이제 수주를 옮겨왔어요.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였고. 그러면 이제 프리퍼드 네트워크가 무슨 회사길래 이 회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팹리스 회사죠.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그 거래처가 굉장히 많아요. MS도 거래처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거래처고요. 딥러닝 기술의 세계 1위죠. 자체적으로 지금 레벨 4의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력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상업화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고요. 일본 기업이 지금 AI 쪽에서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IT 쪽에서 일본이 두각을 나타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소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소니 한물 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니가요. 아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소니의 80년대 부활을 일본이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게 AI를 통해서 지금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전 생각을 해봐요. 왜 다 일본어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표적인 소라의 그 영상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게 아시겠지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본 도쿄 거리에 걸고 있는 가죽 자켓을 입은 빨간색 드레스 입은 일본 여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기술 개발을 해야 될지가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드웨어 쪽인 AI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도프 메모리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회사 아니면 다른 뭐 나라들은요 이런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고 배울 점 많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그렇지 샘 올트만이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아 참. 어쨌든 간에 뭐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네. 하드웨어, 네. 업체 간의 이제 협종 연행도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뭐 굉장히 협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네. 활발해지고 있는데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제까지 모든 면에서 1위를 달려왔는데 맞습니다. 애플은 생태계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혼자 다 하잖아요. 네. 자체 생태계가 있죠. 그러면 애플 굉장히 불리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올 만해요.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는 삼성전자의 S24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 대한 AI 검색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자체 생태계로 약간 이렇게 폐쇄적인 생태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뭐 장점일 때도 있고요. 이제 네. 단점일 때도 있는데 현재 AI 시대에서는 그게 이제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죠. 애플은 심지어 뭐 아이튠스 물론 아이튠스 망했지만 아이튠스 그 독립적인 거 썼지 또 네. 심지어는 이어폰도 코드가 맞습니다. 통일되지 않았잖아요. 그. 네. 예, 표준이 그 애플만의 표준을 갖고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는 반독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왜냐하면 스포티파이라고 있는데 예. 스포티파이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그거예요. 애플 뮤직에 대한 아니 이게 불공정 경쟁이다 이거죠. 네. 예, 스포티파이에서 그래서 반독점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이후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애플이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강점이잖아요. 이제 합쳐져서 자체 플랫폼이 있는데 그렇죠. 이 자체가 지금 시대랑 맞지 않는다는 어떤 문제들. 네. 뭐 때로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이 딱 그런 시대지 않을까. 애플은 그래서 정말 폐쇄돼 있어요. 예,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애플이 AI 시대에서 소프트웨어가 뒤터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뭐 애플에 대한 경각심도 지금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시사하는 바가 또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요새 뭐 비전 프로 넣어놓고 지금 야심에 참 만만하게 차 있는데 이게 애플의 비전 프로도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평가는 아직은 뭐 좋은 평가 받은 거 못 받았어요. 쓰고는 싶어요, 저도. 네. 예, 쓰고는 싶은데 지금 이제 후기를 본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이슈화 됐다가 너무 무겁다. 그 다음에 이제는 AI 그 가상 환경이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그쵸. 어지럽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고. 예, 폐쇄 부분이 어떻게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비전 프로를 통해서 넷플릭스에 네. 보려 그러면 사파리에 들어갔다가 사파리에서 이제 넷플릭스에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네. 예, 불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넷플릭스 앱이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보통 앱이 있으면 바로 그냥 넷플릭스로 들어갈 텐데 그렇죠. 이렇게 막 손 움직이면서 예, 들어갈 텐데 그게 예. 안 된다는 거죠. 사파리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너무 애플이 폐쇄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제는 비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도 애플이 이제까지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네. 올킬할 수도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애플이 합종 네. 연행을 안 하고 폐쇄적인 구조는 애플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애플을 많이 씁니다. 애플 네. 좋아하고 그래서 좀 애플이 좀 폐쇄형을 버리고 조금 더 개방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하드웨어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좀 공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삼성 이번에 갤럭시 24가 온보드 AI를 처음으로 탑재한 게 네.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는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권혁중 평론가님과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